자, 이제 오늘 대부분의 학교 이제 진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신경의 전도 거기 과정, 흥분의 전도 과정 했고 오늘은 흥분의 전달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자, 요거만 설명하면 이제 신경 전도는 다 끝나죠. 이게 마지막. 이게 근수축 나오는 학교 있니? 영화 영어 근수축 나와? 안 나오지? 해성도 안 나오잖아. 그치? 그치? 해성도 안 나오잖아. 해성 맞잖아. 해성도 안 나오고. 오케이. 청아. 자, 보자. 상계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나오지. 자, 봅시다. 자, 요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이게 뉴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 간략하게 한번 적어볼게. 자, 이 뉴런이 원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뉴런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표시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자, 윗부분을 무슨 돌기라고요? 축삭돌기라고 하고, 아래 부분이 가지돌기죠. 이렇게. 자, 선생님 이 그림을, 요게 그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는 이거를 선생님이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하나의 축삭이고, 요 밑에 게 이렇게 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틈이 있죠. 여기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시냅스 틈이라고 하는데, 요 시냅스 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경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뉴런, 여기 보이죠? 요 뉴런을, 자,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도 하고, 자, 다른 말로 절전 뉴런이라고도 해요. 그럼 밑에 걸 뭐라고 할까? 이거를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절후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시냅스. 자, 이 틈이 얼마나 되냐면 한 20나노미터 돼요. 20나노미터. 그래서 이 나노의 뜻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한 9중 정도.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눈으로만 봐도 돼. 10의 마이너스 9중 정도 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원리 자체를 설명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걸 뭐라고 해요? 움직이면서 들어오죠. 이걸 무슨 전이? 활동전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쭉 하고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활동전이가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뭐 대부분의 학교는 안 배울 건데 여기 칼슘이 들어가요. 칼슘이 들어가면서 기포가 생겨요. 이 기포. 여기 기포 보이죠? 동그란 거. 이 기포가 여기서부터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 이게 이제 붉은색으로 쓸게 중요해서. 자, 요거를 우리는 시냅스 소포라고 합니다. 시냅스 소포. 왜 붉은색으로 썼냐면 이 시냅스 소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가지에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비교만 하기도 하거든. 상대적으로 어디가 맞냐면 당연히 여기는 어디에 있어? 축삭돌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시냅스 소포의 역할은 뭐냐면 랩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싸.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이 시냅스라는 이 틈에 뿌려줍니다. 가루처럼. 쫙 하고 뿌려줘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어디에? 가지돌기 쪽.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지돌기가 되겠죠. 다시 쌤 쓸까? 얘가 무슨 돌기? 축삭이 되고 여기가 가지가 돼요. 그래서 축삭에 시냅스 소포가 있고 가지돌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게 보이지? 이걸 무슨 체라고 하냐면 이거를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을 수용, 결합을 시키는 물질, 단백질들이 있어. 그래서 물질들이 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방향성이 정해져 있죠. 이 방향으로만 가면 딴 데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이유인즉슨 뭐냐면 가지돌기에 시냅스 소포가 생기질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자, 위에 있죠. 축삭돌기에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역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축삭에서 가지로만 이동을 하죠. 이렇게 뿌려주면.
자, 그럼 뿌려졌어, 얘들아. 이 뿌려진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보이지? 근데 여기 화살표 보여? 근데 간혹가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별표 칠게요. 뭐라고 하냐면 신경 뭐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지.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디로? 가지돌기로 유입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한다 하면 틀려. 다시 한번 신경 전달 물질이 가지돌기로 유입을 못합니다. 들어가질 않아. 근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설명하면 틀리다고요. 자, 다시 한번 신경 전달 물질이 뿌려졌지. 이 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화살표 보이지?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은 뭐냐면 그 다음 뉴런, 그러니까 저루 뉴런, 시냅스 후 뉴런의 활동 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나트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촉진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야. 그 역할밖에. 자, 보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봐봐. 자, 여기 보면 자, 요 틈 보이죠, 얘들아? 요 틈. 자, 이 틈을 딱 보면 이 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쓸게요.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뭐가 있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세틸콜린.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아세틸콜린을 뭐 해주는 효소가 있냐면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가 한번 뿌려줬잖아. 그 다음에 결합을 해요. 자극을 전달을 시킨 다음에 얘가 쪼개져요. 그러니까 분해가 된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재흡수를 시켜요. 축삭돌기 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뭐 그림이 뭐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거기다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거기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축삭에서 가지로만 이동한다. 그래서 축삭돌기에만 뭐가 있다? 시냅스 소포가 있고 가지돌기에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은 재활용을 한다.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 방향성이 따로 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뭐냐면 전달이라고 한다. 그럼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나만 더 정리해 줄게요. 그게 뭐냐? 전보와 전달을 비교하는 거. 자, 전도와 전달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한 뭐 서너 가지로 선생님 비교할 수 있거든. 전도는 뭐고 전달은 뭐냐? 자, 전도는 뭐고 전달은 뭐냐? 뭐 그림상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노란 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야.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전달이죠. 노란 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첫 번째 전도는 뉴런이 몇 개 필요해?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한 뉴런에서 일어나요. 뉴런이 하나입니다. 자, 전달은 뉴런이 몇 개 필요하니?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뉴런이 두 뉴런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는 얘들아 무슨 신호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기적 신호라고 합니다. 전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화학적 신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화학 전달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자, 얘들아 전기가 빨라, 화학이 빨라? 당연히 전기가 빠르겠죠. 그래서 전도 속도가 빠르고 시냅스가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죠. 이건 이제 전도 속도 계산할 때 조금 이따 바로 할 거야. 자, 마지막. 자, 방향성이 전도는 어디 방향으로 가?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냐면 양쪽 방향으로 다 가는 겁니다. 양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전달은 무슨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방향을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축삭에서 가지로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가 가능하죠. 혹시 특정 학교에서 뭐 서술형으로 단답형으로 뭐 3가지 4가지 쓰시오라고 하면 저거 정리해서 이제 잘 쓰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전달이죠. 뭐 전달은 여기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선생님이 나올 만한 것 전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진도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도가. 자, 그러면 오늘 뭐 할 거냐면 지금 뭐 할 거냐면 자, 요거 말고요. 선생님이 전번에 영상 나눠준 거 있거든. 그래서 나눠준 거. 자, 이거를 할 거야. 이걸 지금 영상으로 본 사람들도 있는데, 자, 아주 빨리 선생님이 이거를 복습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거를 정리를 해야 살짝쿵 뭐더라? 그거 하기가 편하거든. 이제 전도 속도 계산하기. 그래서 이거를 복습 차원에서, 자, 이걸 영상으로 본 사람들도 있고, 하나, 옛날에 방학 때 한 사람도 있고, 뭐지? 자, 잠깐만. 한 장 받게. 자, 다시 한번 보면 돼. 다시 한번. 진 이거 봤어? 이거 보고. 이거 볼 필요 없지. 이거 다 풀었어? 아까 테스트? 이거 근데 아직 조금 덜 정리했어? 네. 인정할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이제 다음 주는 완전 이제 문제풀이만 할 거거든. 여기 관련된 내용으로.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봐볼까? 첫 번째. 자, 한 총 10가지가 되는데, 금방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이 있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뉴런이 있어. 자극을 줄 거야. 이게 자극 지점이야. 이거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가 D0, D1, D2, D3 이렇게 돼 있죠. 자, 시간이 있습니다. T1이 있어요. 처음에 자극을 주면 자극 지점이 뭐가 될까? 첫 번째 탈분극이 되겠죠. 여기만 탈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가 돼? 나머지는 전부 다 분극이 되겠죠. 자, 이제 T1보다 시간이 더 지나면 T2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탈분극이 뭐가 될까요? 재분극이 되겠죠. 그럼 분극이 이제 뭐가 되냐면 탈분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도달 안 해서 분극. 이게 T2 시점이고 T3가 되면 마지막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게 과분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탈재과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분극은 이제 당연히 재분극이 되고 여기가 이제 탈분극이 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가 분극입니다. 자, 이제 T4까지만 해봅시다. T4. 그럼 T4가 되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그냥 분극이 되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과분극, 여기가 재분극, 탈분극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탈분극이 시간에 따라 T1, T2, T3, T4 이렇게 이동을 하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 이거를 활동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볼 거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T1이든 T2든 T3든 T4든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거야.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요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자, 이게 그 중요한 과제탈이야. 그러니까 자극을 딱 줬잖아요. 여기다 줬는데 준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과분극이 어때? 항상 마이너스 80이라는 요 과분극 보이지? 여기 항상 탈분극이나 재분극보다는 어때? 항상 가깝다. 가깝지? 봤잖아. 여기서 T3든 T4든 과분극이 여기가 자극 지점이거든. 가깝잖아.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뭐냐? 과제탈이야.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1번에 대한 설명을 뭐 하고 싶냐면 만약에 자극에 대한 방향을 찾고 싶잖아. 그럼 먼저 과분극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재분극, 그 다음에 탈분극 쪽으로 자극이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그러면 재분극하고 탈분극은 뭐죠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80이고요. 재분극과 마이너스 80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69부터 플러스 대략 한 30까지 뭐 35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풀린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마이너스 과분극이 보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자극은 이 방향이 돼서 정답은 Q 방향이 됩니다. 자극 지점이.
이게 바로 과제탈이에요. 자, 2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80의 위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쓰냐면 자극 지점과 뭐하다? 가깝다. 왜 가깝죠? 라고 하면 아니 멀어도 상관없어. 근데 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대략 한 T7이라고 합시다. 대략. 그러면 과분극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버렸어. 그럼 나머지 여기가 다 뭐가 될까? 여기가 분극이 돼버리겠죠. 그럼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전부 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마이너스 80이고 나머지 전부 다 마이너스 70이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가까운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가까울 거야. 그러면 여기서처럼 그럼 자극 지점과 혹시 마이너스 80 사이 값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얼마다? 마이너스 70이야.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미 자극이 지나갔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70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이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게 총 10번까지 있거든. 그래서 벌써 1번, 2번, 3번을 딱 정리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제탈이야. 항상 과제탈. 됐죠? 이걸로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한번 복습했고. 자, 두 번째 짝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짝. 자, 과제탈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전도 속도를 계산을 해보죠. 속도는 뭐다? 시간분의 거리. 우리 다 아는 거. 자, 봅시다. 자, 그래프가 있어요. 자극을 여기다 줬죠. 이유가 뭐냐? 이 그래프는 바로 자극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0일 때 이거, 1일 때 이거. 자, 2일 때 이거, 3일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80. 이거는 확정이죠. 얘도 플러스 30. 여기서는 확정이죠.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이걸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래. 자, 현재 그림의 막전이 시간은 4초래요. 4ms. 자, 요거 가지고 우리한테 문제를 풀어라고 했는데 자, 전도 속도가 있습니다. 자, 우선 6번부터 할까? 뭐라고 했냐면 속도가 다른 두 뉴런이 있죠. A하고 B가 속도가 달라요. 근데 자극 지점의 값은 어떻다? 항상 뭐하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자극 지점이니까요. 그래서 4초를 물어봤으니까 4초면 얼마니? 여기죠. 마이너스 70입니다. 이거 4초 때 값입니다. 됐죠? 4초. 자, 그러면 눈에 띄는 게 있죠. 마이너스 80 눈에 띄네. 자, 이거 속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자, 얘가 마이너스 80이면 얘가 현재 4초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0은 몇 초 때 값이야? 3초죠. 맞지? 그러면 몇 초 차이가 나? 1초죠. 근데 몇 센치야? 2cm잖아. 그러면 쟤네 속도가 뭐가 된다? 2cm per millisecond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4초 때 3초. 근데 1초 차이 나네. 막전이 값이. 근데 2cm네. 2cm per millisecond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똑같이 B 계산해보자. 근데 B는 뭐가 있어? 플러스 30이 있죠. 자, 그래프에서 플러스 30은 몇 초일 때 값이야? 2초 때 값이지. 근데 자극 지점이 현재 4초죠. 그러면 2초네. 2초 내 몇 센치야? 총 6cm잖아. 그러면 얘는 2분의 6이니까 3cm per millisecond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속도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면 2cm per millisecond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2cm per millisecond는 2cm를 1ms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2cm per millisecond는 1ms만큼 2cm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전도 속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한테는 2cm니까 2cm마다 1초 양말 이게 총 6초의 개념이라는 얘기. 3초의 개념.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는 6cm니까 2초. 이렇게. 자, 그래서 혹시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죠. 그러면 여기가 2cm지. 그럼 얼마나 될까? 플러스 30이 되겠죠. 맞지? 또 1초니까 어때? 마이너스 50번.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1줄 할 때 마이너스 58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항상 자극 지점으로부터
멀수록 왼쪽 값을 찾아가야 돼. 왜? 그래야 과제 탈이 되니까. 맞죠? 그래야 여기가 과, 제, 탈이잖아요. 그래프에서 찾는 거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속도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뭐 자극 지점의 막전입 값들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 굳이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는 여기가 지금 어디야? 여기 3cm가 있지.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80일 듯. 그치? 마이너스 80. 이렇게 해서 자 6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볼까? 7번. 자 7번.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자 속도가 다른 두 뉴런이 있어요. 자극을 동시에 줬죠. 이 두 지점의 막전이는 항상 어떻다? 항상 같아요. 뭐라고요? 여기다 쓸 거니까 우리는 자극 지점이에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현재 몇 초냐면 5초. 너무 쉽죠. 왜냐하면 5초일 때는 마이너스 70이니까. 됐지? 그럼 마이너스 70 여기다 볼까? 마이너스 70 현재 자극 지점. 둘 다 똑같아요. 이동하지 않은 거라서. 속도가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줬지. 왜냐하면 D1이 마이너스 80이래요. 여기도 마이너스 80이고요. 마이너스 70. 딱 여기까지만 줬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자, 자극을 준 지점과 마이너스 80 사이 거리를 물어봤네. 뭐 할수록? 자, 자극을 준 지점과 얘는 마이너스 80 사이가 가깝고 얘는 멀지. 가까운 게 있고 먼 게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자극 준 지점과 마이너스 80 뭐 할수록? 멀수록 속도가 어때?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같은 시간인데 멀리 가면 멀리 갔다는 얘기는 그 속도가 빠르니까 멀리 갔겠지. 마이너스 80이. 그래서 얘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자, 선생님 아까 뭐랬냐면 이거는 이 노란 선은 다 몇 초야? 5초죠. 근데 얘는 몇 초야? 그래프에서 3초죠. 그러면 5초하고 3초니까 몇 초 차이야 나? 2ms 차이야지. 2초. 근데 2초인데 여기 몇 cm야? 4cm잖아. 그러면 A는 2cm per millisecond라고 속도가 정해졌습니다. 자, 얘도 똑같죠. 왜?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70이? 5초잖아. 근데 마이너스 80은 그래프에서 3초죠. 그럼 몇 초 차이가 나? 2초 차이가 나죠. 2ms. 근데 몇 cm야? 6cm잖아. 근데 2ms가 6cm니까 얘는 3cm per millisecon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값들을 계산할 수 있냐고요? 있겠지. 왜요? 여기가 D1하고 D2가 2cm 차이 나거든. 자, 얘도 2cm야. 근데 A한테 2cm는 몇 초하고 똑같다? 1ms하고 똑같다. 2cm가 1ms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80으로부터 1ms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여기 얼마 되냐면 한 플러스 10 정도 되고 이게 마이너스 60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과제탈이니까 과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0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60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맞지? 2cm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막전이를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마지막 뭐가 있을까? 이 값이지. 자, 얘가 2cm거든. 자, 3cm per millisecond한테 2cm는 몇 초하고 똑같아? 자, 이게 몇 cm하고 똑같냐, 얘들아? 이게 몇 cm, 몇 초 간격이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얘한테 2cm는 자, 얘한테 2cm는 몇 초하고 똑같습니까? 3분의 2초하고 같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때? 얘 2cm니까 이거 3분의 2초 간격.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으로부터 3분의 2초. 볼까? 자, 여기가 3분의 2초면 이걸 3칸으로 나눈 다음에 요 값이 되겠지. 이 정도 되겠지? 정확하게 나도 잘 몰라. 근데 대략 선생님 대략 쓸게요. 요 정도.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아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게 탈분극이야 뭐야? 재분극이야? 이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 값이 뭐냐라고는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려면 여기다 점 찍어야죠. 이해되지? 요렇게. 자, 근데 여기서 자 8번. 자, 거리를 통한 뭐 속도 계산하는 거다. 거리를 통해서 속도 계산. 이게 뭔 말이야? 그냥 뭐 거리를 통해서 뭐 열심히 속도 계산할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8번은 뭐 딱히 앞에서 다 정리해서. 자, 여기서 근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왜냐면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 9번에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B가 속도가 확실히 빠르지. 이미 계산해서 빨라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요거를 보려고. 보여? 자, 선생님 왜 이것만 박스를 딱 쳤냐면 D2 보이지? 그럼 D2는 여기거든? 뭐 D1도 상관이 없는데 자, A하고 D2 사이에 B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거리가 같습니다. 맞지? 자, A에서 D2까지, B에서 D2까지 거리는 서로 어때? 서로 같죠? 서로 같습니다. A D2, B D2 거리가 같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속도가 빠른 게 무슨 쪽이야? 자, 속도가 빠른 게 그래프에서 오른쪽 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80이요. 왜? 속도가 빠르니까 더 지난 시점에 막전이를 갖거든. 그러면 얘는 무슨 시점이야? 플러스 10은? 무슨 시점? 왼쪽 값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특정한 같은 시간에 속도 빠른 건 오른쪽, 속도 느린 건 왼쪽 값을 갖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이 내용만. 자, 이걸 잠깐 지우고. 자, 그게 이제 9번으로 가보세요, 얘들아. 9번. 이게 지금 이제 표를 통해서 속도를 구분하는 거죠. 자, 구분 한번 해볼까, 여기서? 자, 이게 이제 거의 다 했어. 9번하고 10번까지밖에 없거든. 자, 자극을 동시에 줬습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 자극 두 지점의 막전이 값은 항상 같다. 그럼 같은디?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자극 지점 2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80이래요. 마이너스 80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을 딱 봤어. 뭐 없어요. 포는 D4래. 이건 알고 풀어야죠. 그러니까 얘가 포인가 봐요.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65 쓰고요. 기억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6. 됐지? 이거는 문제에서 준 거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아, 이게 속도를 아는구나. 그러면 얘가 얼마? 2cm고. 그러니까 얘가 2cm죠. 얘가 3cm per millisecond입니다. 그럼 속도가 B가 A보다 빠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같은 위치, 같은 거리가 있잖아. 자극 지점으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모르면 얘하고 얘만 모르죠. 위치를. 왜냐면 2하고 1이 누가 먼저인지 누가 뒤인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자, 얘가 무슨 쪽이야? A에 비해서 마이너스 20이 얘가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가 무슨 쪽? 얘에 비해서 오른쪽이야. 얘는 왼쪽. 근데 미안하지만 플러스 30은 하나밖에 없어. 자, 이걸 하나씩 선생님 해볼게. 자, 우선 3부터 합시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선생님 칠한다. 자, 플러스 30은 여기죠. A에 3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저거 하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왼쪽이면 이게 왼쪽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10. 자, 오른쪽에 마이너스 10은 대략 한 요 정도 되겠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 B3라고 씁시다. 됐죠? 자, 요거 이제 붉은색으로 해보자, 얘들아. 원 보이지? 자, 똑같이 해보면 되죠. 왼쪽 마이너스 55와 오른쪽 마이너스 20.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5가 절대 안 돼요. 어디만 안 돼요? 요 정도 되겠죠. 대략, 이거 그냥 임의로.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 A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0은 여기는 안 돼요.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긋나요? 여기 마이너스 20. 그래서 여기가 B의 1. 아, 그럼 1하고 3 위치가 결정됐다. 왜요? 마이너스 80하고 누가 더 가까워? 3가 더 가깝잖아. 그러면 야, 요 3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나중에 오면 되겠죠. 자, 과, 제, 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3를 먼저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가 이거 플러스 30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5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위치를 다 찾았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 위치 찾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기억을 구하시오. 기억 어떻게 구할까요? 얘들아. 자, 기억을 어떻게 구할까요? 저 기억값.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표를 통한 속도 구분하는 거냐. 자, 잘 봐. 자, 요건 선생님 써줄게요. 우리는 이 속도의 비라는 게 있죠. 자,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러니까 저애는 뭐냐면 A는
1초마다 1ms마다 몇 cm씩 이동해? 2cm씩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3cm씩 이동하죠.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막전위를 보고 싶으면 항상 몇 대 몇으로?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속도의 비가 거리의 비만큼 관찰되는 게 똑같습니다. 진짜 봐봐. 어떻게 해요? 자, 얘는 3cm인데 자, 기억이 몇 cm야 총? 9cm잖아. 3cm per millisek한테 9cm는 2cm per millisek한테 몇 cm하고 똑같아? 6cm하고 똑같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6cm 위치가 뭔데? 마이너스. 이게 정답이죠. 이해돼? 이게 바로 속도의 비는 거리에 비해 막전위 값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진짜 그런가? 다시 한번 위에 거 보여줘 얘들아. 여기 앞에 건 다 했으니까 봐봐. 자, 속도의 비가 거리의 비인 것만 확인해 줄게. 여기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냐면 얘가 2cm고 얘가 3cm라고 했어. 그럼 2대 3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80이 진짜 2대 3이니? 2대 3 맞아? 4대 6이잖아. 맞잖아. 맞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비가 특정 막전위가 거리의 비로 관찰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속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도는 같은 시간이면 뭐하고 비례? 거리 비하고 똑같잖아. 거리 비하고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으로 가봅시다. 얘들아. 이제 거의 다 했죠. 10번. 자, 10번. 자, 10번이 뭐냐? 10번. 자, 가와 나는 4cm 아니면 2cm per millisecond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에 시냅스가 있습니다. 어딘지 모른대요. 자, 보통 이거를 이제 시냅스 정리라고 하는데 시냅스 정리는 원리 자체랑 간단한 게 뭐냐? 시냅스가 없다라고 문제를 풀어. 근데 없다라고 문제를 풀면 안 풀리겠지. 그 전에 시냅스가 있는 거야. 그렇게만 해석하면 돼. 자, 개꿀인데? 왜? 자극 지점이 쓸까요? 자극 지점 개꿀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0이라고 쓰세요. 됐지? 둘 다 마이너스 70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거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 풀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D2, 나의 D2가 마이너스 80이래요. 그럼 나의 D2가 마이너스 80이면 얘들아, 나의 D2가 마이너스 80이면 이거는 거의 확정급이네. 왜? 중간에 시냅스가 없으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현재 여기고 마이너스 80은 몇 초 차이야? 1초 차이죠. 근데 몇 cm야? 2cm니까 나가 몇 cm? 나가 얘가 2cm per millisecond가 되고 나머지 하나가 4cm per millisecond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값은 기억 니은은 모르지만 D3가 얼마래요? 플러스 21이래요. 계산해 봅시다. 플러스 21이 나오는지. 자, 우선 마이너스 70은 4초인데 자, 얘들아 이거 봅시다. 몇 cm 차이 나니? 6cm죠. 질문해 볼게. 4cm per millisecond한테 6cm는 몇 초하고 똑같아? 자, 4cm per millisecond한테 6cm는 1.5초가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현재 자극 지점 여기잖아. 1.5초 어떻게 해? 1.5초 마이너스 60이 아닌디? 이렇게 어긋나면 여기 뭐가 있다? 별표 시냅스. 됐죠? 저기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풀렸죠. 그래서 당연히 시냅스가 있으면 속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시냅스가 속도가 슬로우가 되겠죠. 느려지는 거를 이 문제에서 확인이. 자, 그럼 기호하고 니은 값을 다 계산해 볼게. 어떻게? 자, 여기 몇 초야? 9cm죠. 9cm야 총. 자극 지점으로도 9cm. 근데 얘한테 9cm는 몇 초하고 똑같아? 4.5초가 되겠죠. 어디서부터? 여기서 4.5초 가볼까? 1, 2, 3, 4, 5 마이너스 70. 이거는 마이너스 0.5초의 의미죠. 그러니까 자극이 아직 도달도 안 한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까? D2. 자, D2 보여? 자, 4cm per millisecond한테 얘들아 2cm는 몇 초하고 똑같아? 0.5초지. 어디서부터? 기준이 여기죠. 지금 현재 자극 지점이니까 0.5초 마이너스
70 똑같은 값을 갖네요. 기억도 마이너스 70, 니은도 마이너스 70입니다. 괜찮지? 이렇게. 옛날엔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막 훅훅. 자, 마지막. 자,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요. 정리는. 자, 요게 마지막입니다. 요게 마지막. 요게 마지막. 자, 요거 마지막은 쌤이 한 2분만 줄게. 한번 풀어볼래? 자, 문제는 뭐냐면 A의 속도를 계산하시오. B의 속도는 있습니다. 얘들아, A의 속도를 계산하고 T1을 계산하시고요. 1, 2, 3, 4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봐. 한번. 이게 마지막 문제거든? 네, 마지막. 한번 편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편하게. 자, 쌤이 그러면 힌트 하나 줄까? 우리 제일 처음에 1번으로 했던 게 뭐야? 세 글자. 이 과제탈로 푸는 거야. 이게 되게 간단한 원리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극을 주고 우리는 항상 과제 탈로 확인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있죠. 과제 탈로. 이게 이제 원리야. 이게 첫 번째. 풀어볼까? 왜 과제탈이야? 자, A를 딱 보는 순간 A에 여기 보여? 얘가 과분극이잖아. 그러면 딱 보니까 얘가 2cm 간격이고 3cm고 또 2cm야. 그러면 자극 지점으로부터 누가 가장 가까워? D? 4가 가장 가깝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0의 위치가 정해졌죠. 그 다음에 0이고 0입니다. 됐어. 이제 문제 거의 다 푼 거야. 왜? 속도가 나왔죠. 왜냐하면 0하고 0은 몇 초 차이야? 그래프에서 몇 초 차이야? 1초 차이지. 근데 몇 센치야? 2cm잖아. 그럼 뭐야 이거? A가 2cm per millisecond인데? 됐지? A가 2cm per millisecond. 근데 이미 B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 때문에. 자, 얘 때문에 어떻게 시간 계산하는가 봐봐. 자, 선생님 물어볼게요. 자극 지점에 마이너스 80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야? 무조건 3초야 얘들아. 1, 2, 3초가 되면 마이너스 80이잖아. 됐지? 자, 자극 지점에 마이너스 80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야. 1, 2, 3. 근데 이 마이너스 80이 1초마다 몇 cm씩 이동해? 2cm씩 이동하지. 다시. 자, 1, 2, 3이지. 근데 2cm야. 총 몇 초 걸린 거야? 4초가 걸린 거지. 1, 2, 3, 4. 2cm니까. 얘는 2cm가 1초거든. 그래서 얘는 몇 초야? 4초네. 4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누구한테 적용할까요? 이제 B한테 적용합시다. 자, B한테 적용합시다. 선생님 붉은색으로 써볼게. 자, 4초야 현재. 그럼 A 마이너스 70이겠죠? A 마이너스 70입니다. 3가 될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B는 1cm per millisecond죠. 얘가 1cm per millisecond야. 그럼 B한테는 1cm가 1초지. 그럼 2cm는 몇 초야? 2초겠죠. 근데 현재 4초잖아. 그럼 얘는 몇 cm야? 2cm죠. 그럼 몇 초 간격이야? 플러스 30이겠죠. 근데 표를 딱 봤더니 마이너스 80 밑에 뭐가 있어? 플러스 30이 없잖아. 우리가 잘못 푼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서? 시냅스가 있으니까. 그럼 혹시 여기도 풀어봐야지. 자,
자, 다시 얘한테 3cm는 몇 초야? 3초지. 4초로부터 얘들아 현재 4초니까 3초로 가면 1, 2, 3 하니까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저기는 CM수가 없어야 되니까 0하고 마이너스 60 괜찮지. 설명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총 몇 초 차이야? 5초인데 미안하지만 여기서부터 5초 가면 마이너스 1초라서 마이너스 70으로 계산하면 문제 다 풀렸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계산하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잠깐. 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할 건 줄 알아? 이거 싹 지워봐. 왜 지웠냐면 다시 풀려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다시 푸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 봐봐. 자, 선생님이 뭘 가지고 풀었어? 세 글자. 과제? 탈. 근데 A는 시샘수가 없으니까. 자극을 줬대요. 근데 나머지 값이 세 가지 있어. 과분극 보이네. 가장 가까울 것 같아. 어디가 가장? 마이너스 2cm라 가장 가깝지. 그 다음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야. 0이 있는데 그래프를 딱 봤더니 0하고 0이 있네요. 몇 초? 1초. 근데 몇 cm야? 2cm네. 아, A가 2cm per millisecond. 얘는 아까 문제에서 뭐냐면 1cm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cm per millisecond. 자, 이제 시간만 계산하면 돼요. 자, 현재 시간을 잘 몰라요. 하지만 마이너스 80 위치를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왜? 얘가 1, 2, 3 하면 무조건 오거든요. 1, 2, 3 오면 자그 위치에. 근데 얘가 또 2cm 위치만큼 갔거든. 근데 얘한테는 1ms 차이야. 원래 오는데 3초니까 총 올 때 4초가 되겠죠. 저기까지 이동하는데. 자, 자극 지점에 마이너스 80이 오는데 무조건 3초 걸려. 1, 2, 3 하면 마이너스 80이 돼요. 그 다음에 2cm를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총 4초가 걸린 거지. 이거를 B한테 적용을 해본 거야. 뭐라고? 현재 4초니까 현재 4초일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70이죠. 그래서 이 4초하고 얘한테는 2cm니까 2초 간격이니까 플러스 30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서 여기에 뭐가 있다? 시냅스 있다. 끝.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도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가 4초지. 그러면 3cm니까 3초. 마이너스 6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초라서 마이너스 70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딴 거거든. 그래서 너네들은 나중에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게 뭐냐면 요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 선생님 준 이유는 그냥 별거는 없어요. 왜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시험에 나올 거거든. 그러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마이너스 80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아 이거 3초네. 동일하지. 근데 때로는 2초가 될 때 한 절반은 절반은 플러스 10으로 나오고 절반은 플러스 30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값들이 왜 중요한 거냐면 그냥 모르는데 그냥 마이너스 80이 존재하고 그냥 플러스 10이 존재하잖아. 그냥 야 얘는 무조건 뭐다? 1초네 라고 이해하면 돼. 그럼 이거는 몇 센치냐라고 하면 그거는 얘 속도에 따라 센치가 정해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4cm per millisecond면 얘가 4cm가 될 거고 얘가 2cm per millisecond가 되면 얘가 2cm가 되는 거야. 3cm면 3cm per millisecond가 되는 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얘도 마이너스 60이 있죠. 얘는 1초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지? 1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또 마이너스 60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몇 센치? 얘는 2ms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되더라도 이 값들을 항상 우리는 그래프,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값들에 주목하면 돼. 근데 주목하지 않아도 될 값들 중에 뭐가 있냐? 마이너스 70. 이걸 모르죠. 너무 많아. 이게 다 마이너스 70이고 얘가 다 마이너스 70이라서 얘는 주목할 필요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값은 이 값, 이 값들을 주목해서 얘네들의 시간 간격을 통해서 어때? 속도를 추정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미리. 그래서 이쪽은 연습을 하는 애들은 굉장히 빨리 풀려. 시간이 다른 애들은 4분에 풀 걸 본인은 1분 안에 다 풀기도 하고 정확하게. 심지어 이렇게 풀었다가 이제 검사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숙제는 자 이제 다 했거든요. 오늘 숙제는 자 단원 문제를 다 풀고요. 134까지를 풀어왔으면 좋겠어. 134페이지. 얘들아 134페이지까지를 자 선생님 오늘 프린트물을 2개 줬잖아. 그거는 후순위야.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주면 134까지를 먼저 풀어왔으면 좋겠고
134.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좀 문제풀이를 해야 되니까. 전도 속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념 완성부터 푸세요. 모의고사보다는 개념 완성이 더 중요해서. 그 답은 선생님이 카톡으로 다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고, 자, 남은 이제 주간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계속 문제 풀면서 복습하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줄게. 자기 학교 기출뿐만 아니라 다 학교,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야 어느 정도 느낌이 와. 왜 선생님이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느낌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자의를 다 풀었어요. 시험 망합니다. 자의하고 너네들 학교하고 별로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 오히려 개념 완성이나 그런 시중 교재 아니면 타 학교 기출문제가 훨씬 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가깝죠.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는 이번 시험 범위에 이쪽 빼놓고는 별로 큰 도움은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고3 모의고사를 풀고 이외 나머지 부위는 기출문제나 아니면 다른 이제 좀 뭐 내신 문제집 이제 그런 걸 많이 풀면 된다는 거. 자, 다음 주는 클리닉 할 거야. 혹시 일찍 올 거면 클리닉 시간에 다 오고 대진 요거는 화요일 날 학교 끝나자마자 4시 반에 보는 걸로. 자, 오늘 여기까지.